뭐 지금 우리가 대학 교재 일반학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화학 2에서 소개했던 내용과 거의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뭐 아예 차이 안 나는 그냥 뭐 압력에 대한 평상 수식을 나타내는 그거 하나 정도 수준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실상 르샤틀리 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기의 기본은 어떤 평형을 깨트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뭐하자?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진행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생물 내의 항상성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지? 내가 갑자기 뭐 설탕물을 잔뜩 마셨어. 그럼 혈당이 올라갔잖아. 그지? 그럼 혈당이 올라간 걸 그대로 놔두라고?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기작이 일어나는지 그런 내용들하고 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N2 질소하고 3개의 수소가 반응해서 2개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데 지금 당장의 어떤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어요 하겠습니다. 평형 1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질소 농도고 요게 암모니아의 농도라고 해봅시다. 뭐 수소 농도 잠시 놔두고 보죠. 그때 질소를 갑자기 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넣은 질소를 없애달라고요. 넣은 질소를 없애는 것은 정말 진행되겠군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소가 X개만큼 사라지면 질소 X가 사라지면 아모니아는 EX개만큼 늘겠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새로운 평형에 돌아가면 평형 이 상태는 온도가 만약 같다면 온도가 같다는 전제 조건이겠죠. 온도가 같다면 평형 1의 평상수 값이나 평형 2의 평상수 값이나 다르지 않거든 하겠습니다. 물론 4차 방식을 풀라고 하는 문제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N2하고 3개의 H2가 되고 2개의 NH3가 있습니다. 평형 1에서 질소 농도가 2승, 수소 농도가 2승, 암모니아 농도가 1승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한번 내 맘대로 쓴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평상수 K 1에서의 평상수는 질소 농도 2의 1승, 수소 농도 2의 3승, 암모니아 농도 1의 2승 이렇게 해서 신분이 1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근데 이쪽에다가 내가 질소를 더 넣었다고요. 1몰 더 넣었다고요. 됐습니까? 얘를 질소 1몰 더 넣으면 다음 진행되겠죠. 질소가 X개 사라지면 수소가 3X개만큼 사라질 것이겠고 암모니아는 2X개만큼 늘어날 거야. 그렇다면 평상수 K 2에서의 평상수 값은 하겠습니다. 3-X의 1승이 되고 그죠? 그리고 2-3X의 3승을 쓸 수 있겠고 그리고 1 플러스 2X의 제곱을 써서 그게 평상수 두 번째에서의 평상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평상수 두 번째나 평상수 첫 번째나 어떤 상태? 평상수 값은 같은 상태입니까? 4차 방식을 푸세요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문제 4차 방식 풀어라는 문제가 있을 리는 만무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x에 대한 4차 값을 구해낼 수 있잖아 하는 거죠. 변화라는 걸요? 나중에 값을 x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차 방식 여러분한테 직접 풀어야는 아니지만 푼다면 x 값을 구할 수 있다면 새로운 나중에 평형 값을 알 수가 있잖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4차를 설마 4차를 풀라고 계산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농도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반응물을 내가 조금 더 넣어줬다 또는 생성물을 없애줬다 또는 생성물 더 넣어줬다 이 얘기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용기의 부피를 변화시키게 한다면 하겠습니다. 부피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결국엔 압력을 변화시킨 거죠. 지금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압력을 높였다 다시 말해 부피를 반절로 줄여버렸어요. 기존 부피 V0에서 2분의 1 V0로 압력을 2배 높여봤습니다 하겠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얘들이 각각 2배씩 농도가 증가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해됐습니까? 압력을 높였습니다. 압력을 높였으면 압력을 줄여야 될 것이겠습니다. 압력을 줄이는 것은 분자수, 특히 기체 분자수를 줄이는 방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다 기체 반의 반응이니까 기체 분자수를 줄여드는 방향이라면 정반으로 진행되겠네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정반으로 진행되어서 암모니아의 비율이 많아지겠다. 암모니아의 수증률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새로운 평상태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평상수 값은 온도가 같다는 전제 조건 하면 뭐라? 같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압력을 높여서 부피를 줄여주세요라고 했다면 분자수가 감소하는. 그럼 반대로 이걸 팽창시켰다면 분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고정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활성 기체에 헬륨을 추가했어요. 전체 압을 높여줬어요. 근데 전체 압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헬륨이 더 들어온데서 얘네들 간에 각각의 부분압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평이 이동되지 않거든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653페이지 르샤틀레의 원리가 소개되겠고 농도 변화에 대한 그리고 656쪽에 보시면 이제 압력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한번 소개되었지만 고체를 더 던져두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해야 되겠습니다. 고체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까? 네, 그 내용은 655페이지 풀이에 보시면 655페이지 가운데 박스에 보면 풀이에 보시면 스몰 ABC가 있는데 B 탄소도는 육산화 4비소 이게 둘 다 고체물질입니다. 고체물질을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 평이 이동되지 않거든요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656페이지 이제 압력의 변화에 대한 소개가 했는데요. 657쪽 한번 보십시오. 비판적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헬륨을 집어넣으면 뭐 했다? 화학평 이동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항상일까요? 이거 뭐랄까 K 플러스를 쓰면 달라질 수 있다는 일정 부분압을 쓰면 이거 그때 설명해 주셔서 이게 넣었는데 압력이 그러면 빵 들어오르셨는데 그러면 이제 농도가 달라진 거니까. 자 지금 아까 내가 이거 할 때 전제 조건 중에 하나를 뜰때 고정장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용기의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 짓을 시켰어요. 용기의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헬륨을 더 넣어서 그냥 단순하게 전체 압력만 높였지 각각 기체의 부분압이 바뀐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평이 이동되지 않는다 했는데 그렇다면 고정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헬륨을 더 넣어서 부피가 증가하면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공간 부피를 땡긴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때는 이제 부자수를 늘리는 역반응으로 평형이 이동될 거야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간 부피가 일정한 상태인지, 즉 강철 용기에서 했든지, 또는 고정장치에 있는 상태에서 했든지, 또는 실린더에서 했든지 그 두 가지를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판적 사고 이해됐습니까? 헬륨은 평이 아니도 안 되잖아. 그냥 무조건 똑같이 쳐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르샤틀레의 응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657쪽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온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뒷페이지 쪽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58쪽이겠습니다. 아까시피 농도, 압력 이런 것들은 평상수 값 자체를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요게 델타 H가 0보다 작아요. 다시 말하면 발열반응이에요.
그래서 반려 반응은 이게 마치 반응열 자체가 생성물인 양 그렇게 들고 다니도 괜찮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온도를 올리면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온도를 올린다는 것은 Q, 열을 집어넣은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생성물 Q가 만들어졌다, 들어왔다는 것은 그 열을 없애는 역반응 시행될 수 있겠고 결국엔 암모니아 수증률은 떨어지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반응 시행돼서 그럼 온도를 낮추면요. 예,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이 좀 더 일어날 수 있겠죠. 온도를 낮추면 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반응이 일어나겠네요. 그렇다면 암모니아 수증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 암모니아 공정 냉각시켜 수증률이 올라갈지언정 이제 그 다음 얘기 반응 속도가 떨어져요. 반응 속도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적정한 반응 온도와 그리고 압력이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온부합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화원 쳤다는 암모니아성 보온부합에서 이루어진다. 예. 그렇다고 해서 압력을 무한정 높여가지고 엄청난 고압에 초고압에서 지금 보통 일반적인 공장에서 한 300기압 정도 전후인데 약 우리는 3만 기압 했어야죠. 제조 공정 단가가 그렇습니까? 3만 기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설비라고 한다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적당한 압력과 적당한 온도인데요. X축 압력에 따른 Y축 수등률의 값을 봄에 X가 Y가 되는 반응이었습니다. 반응에서 스몰 x, 스몰 y를 주었습니다. 500켈빈과 300켈빈을 준다면 1번 x, y는 1이에요. 2번 델타 h는 양값이에요. OX. 질문이 예. 이거에 대해서 OX 마찬가지 OX. 수능률이 Y축은 수증률이고 X축은 압력축이고 500켈빈과 300켈빈입니다. 플러스가 오르면 수능률이 올라가니까 와인들도 올 거고 온도가 올라가면 수능률이 뭐예요? 수능률 100% 반응이 진행됐을 때 얻어진다고 생각되는 물질 대비 실제로 했을 때 얻어지는 그게 수능률이죠. 실제로 100%다 진행됐다면 암모니아가 예를 들어서 식물이 얻어졌을 텐데 실제로 보니까 산물밖에 안 얻어져. 그러면 수능률은 30%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온도가 들어오는데 수능률이 올라가니까 발을 가면서 그때가 델타 H는 흡열 반응이니까 델타 H는 여기가 작아. 근데 수능률도 시험에 나와요. 수능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고요. 수능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저 반응은 압력과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번에 화학 평행 얘기를 소개하면서 계속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면 또는 화학을 공부하면서 계속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면 저항력 때는 원인을 주고 그 원인을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를 물어보는 게 저항력 때의 문제입니다. 근데 항력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결과를 던져줘요. 그러면 그건 원인이 뭔데요? 즉 분자 개수가 누가 더 많아요? 또는 흡열입니까? 반려입니까? 그게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분명히 힘듭니다. 왜? 우리 사고체계가 원인이 이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질소를 더 넣어주면 반응물이 더 들어왔으니까 반응물 없앤 반응 정반응이 진행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어차피 X가 Y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작습니다. 같다면 압력에 대한 평행이 변화되지는 않을 테니까 맞아? 세트하세요. X가 Y보다 뭐하다? 크다고 세트하세요. 그래? 그냥 뭐 대충 한 2일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 하겠습니다.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줄이는 분자수를 줄이는 방향 정반응으로 진행되겠네. 그렇다면 생성물 Y가 많아지겠네. 수증률이 올라가겠네. 말이 잘 맞아? 또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델타 H가 0보다 크답니다. 뭐하지? 흡열이 0보다 큰 건 흡열이에요. 네. 흡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 세트 흡열이라고 세트하자고요. 흡열이라고 세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Q라고 세트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를 올리면 열을 없애야 되겠죠. 열을 없애는 방법은
흡열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반응으로 진행되겠네. 수능이 올라가겠네. 500 온도를 올리면 수능률이 올라가겠네. 말이 잘 맞아? 떨어지네. 페임랩 주제인데 이걸 헷갈리거든요. 학교 아마 수요일쯤에 제가 이거 탈피로 발표할 것 같은데 이걸 또 헷갈리고 있네. 연합 내일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10번인데 발표인가? 원인이 주어지는 원인이라는 경우에는 저 반응 자체가 흡열입니까 발열입니까 또는 분자기에서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에 대한 원인이 주어지면은 그 원인을 물어보면은 어차피 흡열 아니면 발열이고 어차피 분자기에서 늘거나 아니면 주는 거니까 원인을 물어보면 된다면 그렇게라고 세팅하고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결과가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세요. 맞아 떨어진다면 동그라미 치면 되고 아니면 X 치면 되는 거잖아 하는 거라고요. 또는 분자의 개수가 누가 더 많아요? 라고 했다면 그럼 뭐 많다라고 세팅하자고요. 발열이 흡열입니까? 그럼 발열이라고 세팅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말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없이 이 반응의 델타 H는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지? 델타 H의 부호는? 이라는 질문이 온다면은 그래? 그러면 세트하자 뭐라고? 발열이라고 세트하자. 발열 세트하는 것은 델타 H가 0보다 작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발열이에요. 그렇다면 온도를 올려요. 온도를 올리면 열을 없애는 전반응 발열이니까 역반응이 진행되겠네. 역반응이 진행되면 생성물의 양이 줄어들겠네. 수능률이 떨어지겠네. 온도를 올리면 수능률이 떨어지겠네. 어이씨 안 맞는데? 발열 세트한 게 틀렸잖아. 그럼 흡열 하면 되는 거라고요. 뭐 압력이 높아져서 수능이 올라가면 생성물의 개수가 작아요.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외우고 온도가 올라가서 수능이 높아지면 흡열이에요. 글자를 외우는 거 물론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글자를 외워놓으면은 시험 문장에서 자기의 기억력이 의심되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말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내가 학생들한테 수업하는 매번의 얘기입니다. 압력이 높으면 수동률이 올라가고 온도가 높으면 수동률이 올라가요. 이거는 이 반응의 경우 이거랑 반대로 이렇게 값이 주어질 경우에는 얘가 그래서 두 개의 N2O4 이게 두 개의 NO2가 된대요. X축 압력에 따른 수동률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압력이 올라가면 분자수를 줄이는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역반응이 진행되면 NO2의 수동률은 떨어지죠. 이해했어요? 그럼 이게 300켈빈이라고 하자.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반응이 델타 H가 0보다 더 크다라고 세트할게요. 흡열이라고 세트할게요. 되겠습니까? 압력이 높으면 그 분자수를 줄이려는 반응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분자수 그렇게 진행된다고요? 그러면 그 온도에 관한 건 없는 거예요? 이 하잖아요. 물리쌤이었으면 쌍욕했다. 지학쌤이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지금 이제 흡열이라고 세트하고 하는 거예요. 온도를 올릴게요. 정반응이 뭐라고? 흡열이에요. 그죠? 온도를 올리면 정반응으로 진행되겠죠. 세트 다시 하겠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세트 정반응이 정반응이 일단 제가 양보다 더 큰 흡열이라고 세트했습니다. 그러면 온도를 올리면은 정반응으로 열이 없어요. 정반응으로 NO2가 많아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열을 흡수하는 쪽으로요? 예, 온도를 올리면 열을 없애야 되죠. 이해됐습니까? 온도를 올리면 열을 없애는 반응으로 열 없애는 게 흡열이잖아. 정반응으로 진행돼야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온도를 올리면 NO2의 색깔이 젓갈색인데요. 젓갈색이 점점점 진해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 현상을 보면 온도를 올리면 색깔이 더 옅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트가 맞아 틀려? 틀리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고온에서는 N2O4와 NO2가 섞여져 있는 게 고온에 가면 색깔이 옅어지고 저온에서 색깔이 짙어져요. 색깔이 짙은 거는 젓갈색의 NO2 때문이고요. N2O4는 무색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이 흡열입니까? 또는 발열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흡열입니까 발열입니까? 어차피 둘 중 하나 세팅하면 되는 거라고. 흡열을 세팅했어요. 그러면 온도를 올려. 정반응으로 왜 흡열이 정반응이니까 온도를 올리면 열이 없으면 정반응으로 진행되겠네. NO2의 적가색이 짙어지겠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실제로 온도를 올리면 색깔이 옅어진다 했잖아요. 이 세트 자체가 틀렸네. 이 반응이 흡열이라고 세팅했던 이 자체가 틀렸네 되는 거라고요. 어차피 둘 중 하나예요. 이건 물리할 때에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주 안 보여요. 어? 아 괜찮아. 이건 뭐 물리 쪽이니까 그지? 영주. 뭐 아 전체물리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놓고 A 극이 다가오니까 유도절 방향 이쪽이 돼. 기억. A 극은 N 극이다. 이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우리가 N 극이 다가오지 오지 말라고 유도절이 돌리는 이 얘기잖아요. 근데 유도절 방향을 보고 거꾸로 유도작을 만들어서 처음에 다가오는 극을 찾겠다? 뻘짓이지. 아니 어차피 A가 N극이라면 N극이 다가온다. 오지 말라고 유도절도 N판 유도작을 만들고 유도절을 돌리고 맞아 떨어지네. 그러면 N극이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 일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N극 아니면 S극이에요. 어차피 전리방이 플러스 아니면 전지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확률이 올라가는 분명히 원인을 물어봅니다. 결과를 통해서 원인이 뭔지 물어봅니다. 우리 사고처리는 원인이 이런 원인이 N극이 다가오니까 또는 뭐 온도를 올렸으니까 그 원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 결과를 보고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려고 하면 너무나 일이 힘들어요. 심지어 실수하기도 딱 좋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둘 중 어차피 N극 아니면 S극이고 어차피 P가 아니면 관리이고 어차피 기체 분자수가 늘거나 아니면 줄 테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흡열이다라고 세트하고 또는 분자수가 많아집니다라고 세트하고 말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요구하는 건 그래요. 책에 보면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만은 굳이 그걸 글자로 그렇게 외워놓을 이유는 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해서 풀어봐야 그건 뭐 2, 30초 더 빨리 풀 뿐이에요. 실수하면 그 2, 30초 의미 없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온도가 올라가면 흡열이 아니고 이게 뭐다? 발열이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N2오퍼가 더 많아져요. 다시 말하면 NO2의 수증률은 떨어지죠. 됐습니까? 300켈빈입니다. 500켈빈짜리라면 이렇게 쓰시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되겠나요?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를 올려주세요. 온도를 올리면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NO2의 양이 줄어들어요. 라고요. 이해됐습니까? NO2가 줄어들면서 NO2의 수능률이 떨어져요. 이렇게 쓰시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왜 파란색 핀이 안 보여? 평상수 A하고 B의 대소관계를 답해 주십시오. A하고 같은 반응이죠. 이 반응에 대해서 A점과 B점 압력 달랐고 수능률 서로 같다고 합니다. KA가 더 작죠. 어차피 B나 B'이나 온도가 같지 않습니까?
B하고 B 프라임의 평상수 값은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같은 압력에서 A는 수능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분자에 해당하는 생성물의 양이 작죠. 이해했어요? A는 생성물의 양이 작은 거예요. 왜요? 이 반응의 평상수 K를 낸다는 것은 N2O4에 대한 NO2의 값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온도가 서로 같다는 것은 평상수가 서로 같다 했습니다. B나 B'이나 온도가 같기 때문에 300K 온도가 같기 때문에 이쪽 라인 있는 놈들은 같은 평상수 값을 가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같은 평상수 값을 가지는 B'과 A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B' 대비 A는 수능이 떨어졌어요. 고온에서 수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고온에서 생성물의 비율이 적어진 거죠. 생성물이 적다는 것은 평상수 K 값이 작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N2 플러스 3개의 H2를 통해서 2개의 NH3 암모니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X축 압력이고요. Y축 수 등률 쓰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분자수를 줄이는 방향 정반응 진행하면서 암모니아 수등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등률만 따지면 B가 수등률이 더 높긴 합니다. 그러나 온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수 K는 A점이나 B점이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매번 우리가 평상수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죠. 빌드업이 뭐라고? 누가 더 많아지게 해놓고는 평상수가 누가 더 커 밟으면 곤란해요. 온도가 독이라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하는데 이게 델타 H가 0보다 작은 다시 말해서 이건 발열이에요.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발열이다 보니까 열을 없애는 반응 다시 말하면 생성물을 없애는 반응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수율이 떨어져요. 이해되셨습니까? 수율이 떨어져요. 온도 때문에. 온도를 올리면 이게 플러스 Q 열을 만들어 마치 열이 뭐이냐? 생성물인 양 생각하시라고요. 열을 올렸다는 것은 온도를 올렸다는 것은 Q를 던져준 거예요. Q 열이에요. 열을 던져줬어요. 그 열을 없애야 되겠어요. 열을 없애는 반응이라서 그게 암모니아가 분해되는 반응이에요. 암모니아가 역반응으로 백 돌아가요. 그러면 암모니아의 수증률은 떨어지죠. 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암모니아의 수증률은 떨어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 수증률은 떨어져요. 역반응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평상수 K값도 생성물인 암모니아의 농도가 줄어드니까 평상수 K값도 감소하는 거라고요. C였습니다. B하고 C는 C의 값이 작다고요. 이해됐어요? 단순하게 A하고 C가 수능률이 같다고 해서 AC의 평상수 값이 같다 이래버리면 곤란하다고. 이해되셨습니까? 알겠나? 수등률은 수등률 문제고 평상수는 또 평상수 문제예요. 특히 평상수 온도가 같으면 뭐라고? 같다고. 매번 이 빌드업이에요. 이건 나중에 KA, KB, KW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온도가 같다면 일단 항상 뒷주머니가 있다는 거 생각하십시오. 뭐 평상수 누가 더 커라는 질문. 항상 같다. 예. 근데 과거쯤 되면 이거 안 낚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문제 속에 자연스럽게 그냥 대충 넣어놓겠지. 이거를 메인 질문으로 안 하고. 그렇죠. 왜 수능 문제는 그게 메인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아이 또 이거 물어보려고 하네 하면서 학생들이 뒷줄 딱 짊어지고 온도 이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익숙해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걸 전제적으로 깔고 이제 학생들 또 내야 되겠죠.
이건 낚이고 있으면은 과학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화장실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온도에 따른 르샤틀레 원리 하면서 자 이제 그 뒤쪽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한테 연습 문제 답을 실어드렸습니다. 기억되시면 나중에 연습 문제 보고 답이 공개된 거 위주로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내용만 100몇 천원 정리해봐야 이제 그게 학과에서 자격으로 되지 못해요. 연습 문제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레벨 수준에서 있었던 지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수능 완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소개 연습 문제 풀라고 한번 던져드렸습니다. 이번 뭐 자주 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웬만한 답지를 같이 그렇게 실어 드렸을 텐데요. 별 풀었다 하는 사람들은 한번 기초 연습 문제로서 그걸 풀어보셔도 되겠고 좀 더 심한 문제 여기 보면 이제 가면 갈수록 요 뒤쪽으로 가면 심한 문제가 계속 있어요. 일부러 뭐 문제를 중간에 안 끊고 계속 그냥 다 복사를 해드렸고 그 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한 5분만 쉬었다가 14강 3인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봐야 똑같이 뭐 시간까지 했었는 맨날 그 얘기예요.